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시준 선생님께서는 1987년 민주정치 6월 항쟁 때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을 맡으셨었고요. 현재 이제 사단법인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이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당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네.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집회가 있었고, 결국 1987년 5월 27일 날 형님교회에 모여서,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 종로통에서 다들 숨어 계시다가 쪽지로 어디로 모여라라고 하는, 예. 그 말씀까지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 시위, 이 얘기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월 10일로 대회 날짜를 잡은 것은 네. 그날이 바로 전두환이 자기 네. 군사 반란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네. 무슨 권력을 승계해주는 민정당 전당대회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맞춘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네. 격론 토론 끝에 그 당시 야당이 개헌 국민 청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면서 그분들의 조직들을 이용해서 전단지가 전국에 서울에만 해도 한 2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7일부터 그 전단지가 도로에 하얗게 나뒹구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이것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미리 차단해 놨었기 때문에 7일부터 대회 나흘 전부터 성공회 입구는 3중 4중 전경들의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6월 항쟁이 성공의 그 서울 네. 교당이라고 하나요? 교회. 거기서 이제 지금 그 핵심 집행부께서 계셨다는 거였는데 한승원 변호사께서 성공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 그 말씀도 하셨다고. 근데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둘러서져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거기에 국본 한 20분이 모이셨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땐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박형규 목사님, 지선 스님, 그다음에 금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딱 그 겹겹이 포위하기 그 직전에 한 5분은 들어가시는데 성공했고요. 그게 며칠 전? 그게 6일부터입니다. 6월 6일부터 미리 들어가 계셨고. 네네. 저는 7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우리 이 판사님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사복 두 분이 딱 나오는데 지키는 팔을 잡는 게 어디 가십니까 이래요. 순간 연금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침 그때 원고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없어서 원고지를 직접 갖다 줄 때입니다. 출판사나 신문사에. 마침 그때 어딘가에 제가 원고를 갖다 줄 일이 있어서 원고지 열매를 또르르 만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출판사에 원고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땐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있으면 나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멋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야.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금 조치가 내려진 줄 모르고 셔링 치마에 짧은 티셔츠를 입었더라고요.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조금 더웠습니다. 덥기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굿바이다 그러고서는 갔다가 잠실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 그러니까 6월 8일 아침 5시 새벽 5시 반에 성공회 입구가 이 시청 출구에서 한 100m 떨어져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그 성공회 성당 주임 신부인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40대 젊은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 아드님이 신학생인 거 제가 알았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 지금 어르신만 계시고 네. 거기 가면 성명서도 쓰고 이 머리띠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지 않냐. 네네.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늘 있으니까요. 내가 예, 그럼 예, 피아노 예. 반주자인데 늦은 걸로 꾸미고 헐떡거리고 갈 테니까 네. 네가 얼른 나를 끌어다오. 아.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지금도 그 카페 노천 카페에 예, 있습니다. 조그만 네. 쪽문이 있죠. 네. 글로 갔어요. 갔더니 예. 뭐 삼겹사겹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가서 나 큰일 났어요. 지금 신부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 지금 피아노 반주자인데 지금 기도 시작됐는데 진짜 혼나게 생겼네. 그러고 쫑얼거리고 있는데 그 박종기 신부님 아드님 지금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아, 예. 그분이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서 손을 콱 잡아당기니까 하는 사이에 그 쪽문을 통과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람된 말씀인데 지금 선생님이 발연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요. 하는 사이에 들어갔고요. 가보니까 이제 몇 분이 들어와 계셨고 아, 예. 이제 그날 8일 날 뭐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죠. 전부. 그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양순직 그 당시 야당 총재하신 예. 분이 당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영애 씨라고 그때 네. 이어버리셨는데 예. 그분하고 기억이 같이 되셨죠. 그 옆에 예. 수녀원 담장을 타고 내려오셨고요. 아, 그 다음에 그때 농민운동 하시던 서경원 예, 계셨는데 그분은 좀 생기기도 농부처럼 예, 생기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예. 빗자루 들고 청소부인 척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뭐 그 기기묘미한 방법으로 모여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박정기 신부님의 사제관에 있는 모든 와인과 쌀과 음식을 다 축내고 밥도 제가 거들어줬고요. 예. 뭐 그 사제관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저희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외부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안 단절되어 되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핸드폰도 없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뭐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예, 예. 유선전화에만 의지를 했는데 네. 밖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통신과 만남과 예. 모든 것이 다 두절된 상태에서 사흘을 보냈지만 바빴습니다. 그 안에서. 예.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예. 머리띠도 만들어야 되고 성명서도 써야 되고 근데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에 유일하게 그날 저희들 사진이 났는데요. 네. 그 얼리버드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하고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신문사 기자들이 들어와서 유의하게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예. 참 이렇게 참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즐겁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1710님께서 신부님이 무슨 아드님이 있으시냐. 성공회는 네. 신부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네. 네. 예, 그 성공회의 영국 그래서 캐더릭이죠.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허용이 돼 있어서 방금 지금 저 댓글을 봐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분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일찍 돌아가셨고요. 예. 오늘 아침 무척 그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뭐 들어가시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뭐 대단합니다만은 이제 또 들어가셔서 아까 얼핏 지나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제일 궁금했었던 게 그거거든요. 가벼운 질문으로서 보통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약초를 참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떠셨을까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와인이 신부님들이 와인은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혹시 미사주로 쓰이는 기 때문에 죽겠다. 많이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성공회도 예배라고 하나요? 기도 예배 드리죠. 예. 네네. 그 예배 주일 드릴 예배를 때 드리죠. 써야 되는 와인인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공의 그 성당 종로에 올라가셔서 네네. 종을 42번을 치셨다. 네네. 네, 그날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그게 며칠 상황이에요? 10일 10일 12시 6월 10일. 정오에 아, 정오에. 네, 기사에는 보면은 뭐 오후에 쳤다는 얘기인데 12시예요. 네. 그때가 바로 전두환이 노투우에게 그 권력을 승계해주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아. 제가 민주화 운동에 몸담으면서 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성명서를 썼는데요. 네네. 그날의 짧은 성명을 평생 기억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한 날입니다. 직접 썼죠. 예. 네, 아주 짧게 썼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사기극을 즉각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네. 지선 스님 그때 백양사 주지로 네네네. 계셨던 지선 스님과 제가 함께 종로에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도 그 교회에 생긴 100년 또는 앞으로도 이교도인 스님과 여성이 그 종로에 올라가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인데요. 그 성공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네, 다행히 그 허락을 해주셨고요. 아마 박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 일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요. 역사를 만드셨네. 네, 그리고 올라가서 42번의 타종을 한 것은 네네. 우리가 분단된 지 42년이 되었고요. 이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남과 북의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남북의 독재자 모두에게 국민의 경종을 울려드린다는 의미로 타종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나, 우리 스탭진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TBS 정찬영 대표님도 당시 그 부근에 거기 계셨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 꼭 전해야 된다고요. 네. 감독님 잘했죠? 자, 이 6월 항쟁이, 특징이,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고립됐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는데 6월 항쟁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또 뭐 넥타이 부대라고 그때 명명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고요. 그것이 네.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었고요. 네네. 그다음 그 당시의 그 물리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88 올림픽을 기해서 예행 연습을 하느라고 처음으로 서머타임제가 네.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 6월 중순에 6시라는 건 해가 하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성공회 주변의 광화문역, 시청역, 서울역은 전철과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셀러리맨들이 예. 직장인들이 해는 하늘 가운데 쨍쨍한데 예. 버스와 지하철은 정차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로 올라왔겠습니까?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 함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또 국본이 저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예. 이것이 민주화 운동권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끌어낼 건가. 네. 제일 고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도 운동가 대신 애국가로 시작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명예도 없이 그걸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애국가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요. 경적을 울리고.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수건을 꺼내서 흔들고요. 예. 그리고 뜻부전 뉴스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9시에 일제히 소등을 하고 예. 또 사찰에서는 종을 치고요. 이런 그 국민 여러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법을 개발한 것도 그렇죠.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어디 포털 댓글 달고 그리고 이제 기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공감 비공감 네, 좋아요. 예.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길거리에 올라와서 몸으로 좋아요를 다 누른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큰일 났네. 하루 더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예, 여기 0919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참석하셨던 아주 경험담을 지금 문자로 보내오셨습니다. 농민운동가 서 선생님께서는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셨고, 0919님께서는 그때 6월 종로 6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사업했을 때라고 네. 하시네요. 그때 네. 보도블럭을 망치로 깨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경찰들 몰려올 땐 가게 셔터 열고 숨겨줬다고. 예. 네. 진짜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주 그렇죠? 영화에도 아주 리얼하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들 숨겨주시고요. 예. 셔터 내리고 물 주고 네. 콜라도 한 박스씩 샀다 갖다 주고요. 예. 뭐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협조적인 그렇죠. 그런 공동체의 덕목을 느낄 수 있었던 맞습니다. 날이죠. 저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참 그때, 그니까,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남대문 부근에 있었거든요. 숭례문 네. 부근.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네, 거예요. 거기가 제일 격전지였죠. 예. 근데 또 먹을 건 많더라고요. 상가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네. 참 신세 많이 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었고,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선생님. 네. 이제 이 시위가 이제 60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꼭 나와야 되는 게 그거죠. 명동성당. 네, 저희들이 네. 6월 10일 집회를 마치고, 네. 제가 맨 앞장서서 박정철 영정을 들고 영국 대사관 쪽으로 진출하다가, 네. 모두 다 연행돼서, 네. 장안동 대공분실을 예, 거쳐서, 그렇죠. 저는 분리수용돼서 돌아가신 재정구 예, 의원님과 재정구요. 함께 네.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이 됐는데 아침에 네. 눈을 떠봤더니 천정에 붙어 있는 TV에서 명동성당 농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거기서 들으셨구나. 네, 그걸 보고서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자인데 예. 우주에 계시는 모든 신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저 뜨거운 사막의 알라신이시여 한국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민주주의를 오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나네.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 길을 의심했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 강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이 되셨는데 당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국어 과목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교사, 예. 그 2년 전에 해직이 이미 됐었습니다. 아. 전두환 해직교사 1호. 당시 블랙리스트. 블랙 세제곱. 자, 자제분. 네, 그때 유치원 다니는 남매에 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상당히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아이들한테 미안했죠. 예. 어떠셨어요, 기분이? 근데 수많은 자식들이 감옥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 그 동료들한테 못했고요. 예. 저 올드미스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랬고요. 일단 늠름하게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담은 6월 18일 날, 예. 우리 시위가 또 한 번 폭발했던 그렇죠, 날인데, 폭발했죠. 조영래 변호사님이 제 변호인이셨는데, 네. 오셔가지고 계엄령 설이 돈다는 풍문을 말씀해 주셨을 때는 예. 등골이 좀 오싹했고요. 예.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를 했었고요. 전두환이. 예. 그때는 아이들을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무서운 공포도 잠깐 잠겨 있었습니다. 공포도 공포고, 그래도 또 도움을 주시는, 예를 들어서, 시댁이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드린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수감되셨다가, 언제 어떻게 나오시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예. 서울구치소에 가서 여러 번 면회도 오시고, YSDJ께서 다녀가셔서 영치금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6.29 선언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오래지 않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검사치조라 그러나요? 검취.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통 형사법에 의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검찰로. 그렇죠. 예. 검찰이 구치소로 왔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자를 따돌리느라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꼼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법이겠죠. 예, 그렇게 네. 해서 바깥 공기를 못 새게 하려는 또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거 이제 본인 생각은 본인 생각이고 이건 이제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것은 6.29 날요. 6.29 네. 선언이 나던 날, 네. 우리가 어쩌면 징역을 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 재판을 받지 않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예, 예. 라는 희망을 가졌고요. 예.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이한열 장례가 있던 그 전날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예. 더 네. 계셨었군요. 예. 그 전날 나와서 처음 간 것이 연세대학교 이한열 네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어떤 지점이랄까 때는 언제쯤? 6월 18일 날 계엄령 풍문이 돌았을 때는 너무 공포스러웠고요. 예. 뭐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감행한 집단이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맞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계엄령 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뭐 미국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주화 힘이 우리 국민이 전국 37개 도시에서 5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온 그 물리력이 전두환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군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물리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께서 이렇게 국민들 칭찬해 주시니. 자, 교섭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십시오. 딱 그 겹겹이 포위하기 그 직전에 한 대여섯 분은 들어가시는데 성공했고요. 그게 며칠 전? 그게 6일부터입니다. 6월 6일부터 미리 들어가 계셨고. 네네. 저는 7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네. 우리 이 판사님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사복 두 분이 딱 나오는데 지키는 팔을 잡는 게 어디 가십니까 이래요. 예. 순간 연금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침 그때 원고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그렇죠. 없어서 예. 원고지를 직접 갖다 줄 때입니다. 예. 출판사나 예. 신문사에. 예. 마침 그때 어딘가에 제가 원고를 갖다 줄 일이 있어서 네. 원고지 열매를 또르르 만 걸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출판사에 원고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땐 예.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있으면 나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오, 멋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야. 예.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금 조치가 내려진 줄 모르고 셔링 치마에 예. 짧은 티셔츠를 입었더라고요.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더웠습니다. 예. 덥기는. 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굿바이다 그러고서는 갔다가 잠실에 있는 친구 예. 집에서 자고 아침 그러니까 6월 8일 아침 5시 새벽 5시 반에 성공회 입구가 이 시청 출구에서 한 100m 떨어져 있잖아요. 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우리를 많이 도와합니다만 양순직 그 당시 야당 총재하신 분이 당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영애 씨라고 그때 이어버리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그 옆에 수녀원 담장을 타고 내려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농민운동 하시던 서경원 분 계셨는데 그분은 좀 생기기도 농부처럼 생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부 복장을 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부인 척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그 기기묘미한 방법으로 모여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박정기 신부님의 사제관에 있는 모든 와인과 쌀과 음식을 다 축내고 밥도 제가 거들어줬고요. 그 사제관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저희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원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외부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안 단절되어 되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유선전화에만 의지를 했는데 밖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통신과 만남과 모든 것이 다 두절된 상태에서 사흘을 보냈지만 바빴습니다. 그 안에서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머리띠도 만들어야 되고 성명서도 써야 되고 근데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에 유일하게 그날 저희들 사진이 났는데요. 그 얼리버드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하고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신문사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경론 토론 끝에 그 당시 야당이 개헌 국민 청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면서
그분들의 조직들을 이용해서 전단지가 전국에 서울에만 해도 한 2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7일부터 그 전단지가 도로에 그 하얗게 나뒹구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이것을 뭐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미리 차단해 놨었기 때문에 7일부터 즉 대회 나흘 전부터 성공회 입구는 3중 4중 전경들의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6월 항쟁이 성공의 그 서울 네. 의 교당이라고 하나요? 교회. 예. 거기서 이제 지금 그 핵심 집행부께서 계셨다는 거였는데 한승원 변호사께서 성공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 그 말씀도 하셨다고. 근데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네. 둘러서져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뭐 거기에 국본 한 20분이 네. 모이셨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박형규 목사님, 예. 뭐 지선 스님, 네. 그다음에 금영균 목사님 이런 예. 분들을 이제 미리 와주신 그 성공의 성당 주임 신부인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네네네. 40대 젊은 신부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 아드님이 신학생인 거 제가 알았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예.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 지금 어르신만 계시고 네. 거기 가면 성명서도 쓰고 이 머리띠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지 않냐. 네네.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늘 있으니까요. 내가 예, 그럼 예, 피아노 예. 반주자인데 늦은 걸로 꾸미고 헐떡거리고 갈 테니까 네. 네가 얼른 나를 끌어다오.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지금도 그 카페 노천 카페 예, 옆에 있습니다. 조그만 예. 쪽문이 있죠. 네. 글로 갔어요. 갔더니 예. 뭐 삼겹사겹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가서 나 큰일 났어요. 지금 신부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 지금 피아노 반주자인데 지금 기도 시작됐는데 진짜 혼나게 생겼네. 그러고 쫑얼거리고 있는데 그 박종기 신부님 아드님 지금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분이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서 손을 콱 잡아당기니까 하는 사이에 그 쪽문을 통과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람된 말씀인데 지금 선생님이 발연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요. 하는 사이에 들어갔고요. 가보니까 이제 몇 분이 들어와 계셨고 예. 이제 그날 8일 날 뭐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죠. 전부. 그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있습니다. 자, 저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시준 선생님께서는 1987년 민주쟁취 6월 항쟁 때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을 맡으셨었고요. 현재 이제 사단법인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이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당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네.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집회가 있었고, 결국 1987년 5월 27일 날 형님교회에 모여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 종로통에서 다들 숨어 계시다가 쪽지로 어디로 모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 시위 이 얘기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월 10일로 대회 날짜를 잡은 것은 그날이 바로 전두환이 자기 군사 반란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무슨 권력을 승계해주는 민정당 전당대회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맞춘 것입니다.